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숄츠 총리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유럽이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적극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중국과 미국에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미국보다 전기차가 2배 정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배터리 산업에서 특별히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 유럽과 미국은 배터리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유럽은 좀 다르죠. 유럽은 CATL이 벌써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스페인에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배터리 산업 측면에서부터 중국 회사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유럽의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중심으로 그 미국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숄츠 총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라고 이 키노트 스피치에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전기차 이 의무제들 폐지한다는 말 등이 나오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이 있는데 미국은 전기차 의무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몇 퍼센트까지 줄여야 된다는 단계적인 의무 조항은 있죠. 그게 전기차 이 의무 제도는 아닙니다. 그 유럽은 전기차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등록 금지하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이 이두 번째로 집행위원장이 당선이 되면서 첫마디로 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뀔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중국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도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여기서 독일의 이 전기차 정책은 그 일시적인 감세를 통해서 그 한정된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독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족 사이당에서는 3,600유로의 구매 프리미엄을 제한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은 정치적인 사건이 지금 복잡해갖고 그게 쉽게 어느 쪽 가겠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폰데라이엔 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독일도 그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독일 자동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독일 자동차업 보호를 위해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예,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금 공장 폐쇄를 이야기했는데 그 공장 폐쇄를 대신 노조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그걸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개의 공장은 드레스덴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폐쇄 대신 중국 업체한테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업체가 접근을 하고 있는지 독일 업체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그것은 독일 산업 전체적인 문제에서 국민적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스바겐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1984년에 중국이 시장 개발을 하기 전에 이미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했고 그때부터 중국인들에게 폭스바겐은 자동차의 대명사로 여겨졌고 아우디는 고급차의 대명사로 여겨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WTO 가입했던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의 차 만들 법을 가르쳤는데
20년 만에 중국이 세계를 자동차 산업을 시장을 역전시켰고 지금 2020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과거의 사고방식의 사고를 바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전기차 정책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 규정에 부합하는 보조금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중국 업체에 대해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업체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최대 38%까지 부과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중국은 그에 대해서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또 스텔란티스는 CATL과 같이 리프모터와 같이 리프모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이 리프모터가 생산한 전기차를 그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중국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유럽 회사들은 이 브랜드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향상해서 중국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유럽 시장은 아시다시피 주력 모델이 C 세그먼트, B 세그먼트,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따지면 내연기관 배기량으로 따지면 1리터, 1.5리터가 주력입니다. 근데 가격이 그만큼 낮아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자동차에서 실용적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신분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하나의 모델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세컨드카 개념이 없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저가 모델이 나와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그런 저가 전기차가 좀 더 많이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한번 정리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들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의무제 폐지는 의무제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처음에 그냥 당장에 큰일 날 것처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다른 정책들을 포함해서 이 사실상 그렇게 이 단적으로 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IRA 세액 공제 받지 못한 게 되는 모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적으로는 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행정명령으로 모두 다 빨리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트럼프가 과거에 일기 때와는 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강하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 고정을 축소하겠다. 나는 또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특징은 변동성, 변칙성,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좀 노쇠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정책을 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충전소 지원 중단 포함해서 미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볼 거 얘기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려서 전기차 판매가 올해 줄어들 것이라는 그렇게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GM 포드뿐만이 아니고 현대라든가 독일 회사들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가 간단치는 않고 또 이 트럼프가 주로 표를 많이 얻었다는 선벨트 남부 지역에서 특히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공장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알라바마 등 이게 조지아주 이 분야에는 그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대부분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주로 이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외에도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그냥 단칼에 모든 걸 축소한다라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표를 의식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19세기로 후퇴한 거거든요. 20세기로 후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에너지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일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전문가들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바이든 정책과의 충돌, 과거 시도 한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중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캘리포니아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모두 폐지될 경우에 주 차원에서 7,500달러 세금 환급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캘리포니아 정책을 따르는 주가 미국에서 7개에서 17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똑같은 게 아니지만은 미국은 연방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든 주 정부가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 정부의 원칙에 따라 또 가죠. 예,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청정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 450달러에서 많게는 1,500달러까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 차원에서 세금 환급 제공되고 별도로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아까 몇 개 주하고 포함해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와 소형 트럭의 무경유 차량화 목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게 그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주 모든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고는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합을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전기차 시장 상을 보면은 저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2%고요.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40%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해 200만 대 넘게 팔렸고 사실은 이 배터리 전기차만 포함하자면 미국 시장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률 39%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시장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서부 지역 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북부도, 북동부 지역은 좀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변함없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그 연초 대비 작년 말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점유율이 12.6% 감소돼 미국 전체에서 이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48%는 됐었으면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1위인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1위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현대차, 기아,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독일 브랜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더불어서 이제 시장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경쟁이 심화된다면은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인센티브가 많죠.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 있죠. 작년 미국 시장에서 인센티브는 6,700달러였습니다. 심한 경우 8,000달러까지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감안하고 미국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제가 통과해서 올해부터 자동차, 전기차 판매가 증가로 둔화해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배경이 배터리 가격 인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NCM 배터리 기준인데, 삼원계 배터리 기준인데, 골드만삭스 제가 별로 믿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수치가 있으니까요. 예상보다는 이제 그동안 데이터는 맞죠. 2019년에 180달러 했던 배터리 가격이 2023년 149달러 떨어졌고, 이건 또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139달러라는 데도 있고요. 또 작년에 11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100달러라고 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거 그대로 믿기보다 추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9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75달러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거 LFP로 가면은 48달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그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이 당장에는 판매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 인하, 그래서 전기차 가격 인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배터리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 하는 이제 전망은 많은 시장 조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많이 달라지죠. 보조금이 없더라도 이 전기차 판매하는데 벽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기차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고 어쩌면 작년이 전기차 판매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변동성, 기술, 소비자의 선택,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하락세에 돌아선 유일한 국가입니다. 작년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 시장은 바뀝니다. 네, 바뀌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그 기술을 바뀌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책 변동성인데, 뭐 한국 정부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기차를 보급을 늘린다 하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에 그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소비자들도 이 환경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경제성에 대해서 중시한다면은 전기차 판매 하락과 더불어서 판매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